계속해서 존 케네트 갤브레이스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의 회장이 되기 전부터 갤브레이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파괴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술적 분석과 수학적 모델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토르스타인 베블린을 따라 경제활동은 불가침의 법칙으로 정제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생하는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복잡한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과점, 정부와 군사지출의 영향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공리적 설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대체로 무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고전 경제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폴 M. 월버그 경제학 네임드 명예교수로 하버드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도 21권의 신간을 계속 집필하고 1977년에는 PBS와 BBC 텔레비전의 경제학에 관한 주요 시리즈인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의 대본을 완성하여 38개국에서 방영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책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1000개가 넘는 기사와 수백 권의 에세이와 수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는 정년교수, tenured professor는 특히 비평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갤브레이스는 허설 맥랜드레스라는 필명으로 1967년 정치풍자 소설인 평화의 가능성과 바람직성에 대한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 The Report from Iron Mountain on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Peace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허셀 맥랜드레스는 정년교수 The Tenured Professor에 등장하는 가상의 스코틀랜드 멘토의 이름입니다. 그는 또한 1963년 맥랜드레스 차원 The 맥랜드레스 디멘전을 출판할 때 마크 에페르넨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20세기 제도 경제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경제 권력에 대한 모범적인 제도주의적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수많은 저술 중에서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와 풍요로운 사회 The Allfront Society를 최고의 두 작품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후기 작품에 관해서는 경제학자이자 갤브레이스의 친구인 마이크 샤프가 2004년에 그를 방문했고 그때 갤브레이스는 샤프에게 갤브레이스의 마지막 책이 될 무고한 사기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Innocence Flood의 사본을 주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샤프에게 이것이 내 최고의 책이다 라고 털어놓았는데 갤브레이스의 약간 장난기 어린 주장이었습니다. 2008년 대공황이 시작된 후 갤브레이스의 저서 대공황 The Great Crash와 적절한 정부 감독 없이 억제되지 않는 투기적 분위기의 위험에 대해 경고가 담긴 다른 책들이 다시 주의 깊은 독자층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미국 도서관 Library of America는 그의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가 편집한 갤브레이스의 주요 작품의 세 판인 풍요로운 사회와 다른 글들, 미국의 자본주의 대공황 새로운 산업국가, The Affront Society and Other Writing 1952 to 1967, The American Capitalism, The Great Crash, The Affront Society and the New Industrial State를 출판했습니다. 이때 빌 모이어스는 제임스 K. 갤브레이스에게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의 작품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1955년 베스트셀러 대공황 The Great Crash는 월가의 주가 폭락과 투기적 호황 속에서 시장이 점차 현실과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또한 갤브레이스의 유머와 부가 위협받을 때의 인간 행동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1958년작 풍요로운 사회 The Upfront Society에서 갤브레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성공하려면 일반 세금으로 얻은 자금을 사용하여 고속도로와 교육과 같은 항목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론을 피력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질 생산이 경제적 사회적 건강의 신호라는 가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갤브레이스는 때때로 최초의 탈물질주의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래된 문구인 전통적 지혜를 대중화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스위스에 있는 동안 이 책을 작업했으며 원래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Why the Poor are Poor 였지만 아내의 제안으로 풍요로운 사회 The Upfront Society로 변경했습니다. The Upfront Society 풍요로운 사회는 케네디 대통령이 귀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도로 빈곤과의 전쟁에 기여했습니다.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는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가 도입한 정부 지출 정책입니다. 갤브레이스는 BBC로부터 라이스 강의를 진행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라는 제목을 붙인 일련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6회에 걸친 방송에서 생산 경제학과 대기업이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의 인쇄판에서 갤브레이스는 경제생활에서 권력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 미국에서 완벽한 경쟁 모델에 맞는 산업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수정된 순서입니다. 경제사상의 통념은 경제생활을 궁극적으로 주권 소비자의 결정에 의해 지배되는 일련의 경쟁시장으로 묘사합니다. 이 원래 순서에서 생산과정의 통제는 상품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생산한 조직으로 흐릅니다. 수정된 순서에서 이 흐름은 역전되고 기업은 광고 및 관련 판매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통제를 행사합니다. 개정된 시퀀스 개념은 산업 시스템, 즉 각 산업이 소수의 매우 강력한 기업만 포함하는 경제의 제조 핵심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갤브레이스 이중 경제의 시장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기업 조직으로 구성된 시장 시스템에서 가격 경쟁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 통제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000개 정도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시스템에서 경쟁 가격 이론은 이러한 크고 강력한 기업의 가격 시스템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갤브레이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산업 시스템에서 시장 관계의 주요 기능은 거대 기업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구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업의 권력은 상업문화와 정치로 확장되어 대중의 사회적 태도와 가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상품 생산 확대와 소수의 지위 향상이라는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신산업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새로운 산업국가는 갤브레이스에게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주의 경제 사상의 통화를
다시 한번 확장했습니다. 이 책은 또한 1960년대 후반에 매우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독점권에 대한 기존 이론은 독점자가 경쟁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독점권의 사회적 비용은 배분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모두 감소하는 것입니다. 독점권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기존 경제 분석은 1960년대 후반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적절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증가하는 우려는 정치에서 기업의 역할, 경제 성장에 대한 끝없는 헌신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가해지는 피해, 광고 및 문화의 다른 금전적 측면의 왜곡에 집중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관련된 권력구조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했으며 떠오르는 미국 반문화 및 정치활동가들 사이에서 매우 수용적인 청중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관련 1973년 저서는 경제학의 공공의 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로 여기서 그는 다른 이슈들 중에서도 여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소비를 보람 없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대기업 내의 기술 구조가 건전한 경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러한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1990년 저서 재정적 열광의 짧은 역사, A Short History of Financial Euphoria 에서 수세기 동안의 투기적 금융 거품을 추적하고 대중심리와 투기적 행복감에 수반된 오류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자유시장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사상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장 지배력이 널리 받아들여진 소비자 주권 원칙을 약화시켜 기업이 가격 수용자가 아닌 가격 결정자가 될 수 있게 했으며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효율적인 양을 넘어 상품 생산에 늘릴 수 있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장 지배력이 인플레이션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기업과 노동조합은 시장 지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시장 지배력 상황에서는 가격 통제가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만 농산물과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가격 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은 산업에서 가격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의 힘이 미국 경제의 성공에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그의 1958년 저서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에서 고전적 경제 이론은 현재 이전의 빈곤 시대에는 사실이었지만 현재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그런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주장은 사회가 비교적 더 부유해짐에 따라 사기업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해야 하고 이는 상업적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인위적인 부를 창출하지만 공공부문은 소홀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미국인이 사치품을 살 수 있었지만 공원은 오염되었고 자녀들은 관리가 잘 안되는 학교에 다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시장만으로는 많은 공공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거나 전혀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적 제어는 일반적으로 광고가 개인의 기본적 필요 이상의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급된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의 힘에 대한 이러한 강조와 그에 따른 과소비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다른 지역에서 저축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비고세와 토지 가치세를 더 많이 사용하여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것이 노동세와 같은 다른 형태의 세금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주요 제안은 그가 인력에 대한 투자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덩케르크의 오팔 코스트 대학교와 프랑스 파리의 사회경영연구소의 후원으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를 기리는 국제심포지엄이 2004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정치경제학 리뷰 오브 폴리티컬 에코노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가 경제학에 기여한 갤브레이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죽기 3일 전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자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에게 기업의 약탈에 관한 짧은 책을 쓰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들 제임스 K. 갤브레이스는 2008년에 포식자 국가 The Predictor State를 완성했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일반적인 작업, 특히 풍요로운 사회, The Upfront Society는 출판 이후 자유방임주의 지지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갤브레이스와 영국 질병치료에 관한 프리드먼 on Galbraith and on Curing the British Disease에서 갤브레이스를 19세기 초 영국의 토리 급진주의자의 20세기 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갤브레이스가 귀족주의의 우월성과 가부장적인 권위를 믿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더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갤브레이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혁가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이유로 개혁을 달성하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혁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혁가는 자유시장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는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 대한 리뷰에서 갤브레이스의 경험주의 부족과 증거 사용에서의 선택성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 주장을 구성하는 각 주장의 문자적 진실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논쟁함으로써 걸리버 여행기를 논의하거나 사물이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랑자트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브레이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리차드 파커는 그의 전기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그의 삶, 그의 경제, 그의 정치에서 갤브레이스를 더욱 복잡한 사상가로 묘사합니다. 갤브레이스는 1952년작 자본주의, 대항력 개념, The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에서 주된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술적 진보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정부 규제와 집단 협상을 포함하는 대항력이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시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1967년작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지배적인 미국 기업들이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수요와 시장 성장을 모두 긴밀히 통제하는 기술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했지만 파커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일하여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믿었다고 언급합니다. 폴 크루그먼은 1994년 학계 경제학자로서 갤브레이스의 위상을 폄하했습니다. 그는 번영 행상, 패들링 프로스퍼리티에서 갤브레이스를 경제학자이든 싱크탱크 작가이든 좌우를 막론하고 대중을 위해 글을 쓰는 많은 정책 기업자 중 한 명으로 꼽았고, 다른 학자들은 위에 글을 쓰는 사람들과는 달리 근거 없는 진단을 내리고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루그먼은 갤브레이스가 동료 학자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며 대신 그를 미디어 인물로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크루그먼은 갤브레이스의 1973년작 경제학과 공공목적 Economics and Public Purpose가 실제 경제 이론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경제학의 관점 Economics in Perspective에서 매우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소웰은 1995년 저서 기름 부은 자의 환상 The Vision of the Unanointed에서 토요타와 혼다가 제너럴 모터스를 희생시키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인수한 것, 라이프 잡지의 쇠퇴, 그리고 전반적으로 1980년대 포춘 500대 기업이 거의 절반이 1990년 판에서 밀려난 것을 인용하며 풍요로운 사회 The Affluent Society와 새로운 산업국가 The New Industrial State에서 대기업은 경쟁의 무적이라는 갤브레이스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소웰은 또한 성공적인 기업 경영은 기업의 개편에 면역이 있다는 갤브레이스의 주장도 비판했습니다. 소웰은 갤브레이스가 홀로 강력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기업가라는 생각에 경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시간의 시험에 견뎌내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소웰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반예로 들었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46년 헨리 S.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2차 세계대전 자유훈장과 대통령 자유훈장을 모두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52년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와 1980년 미국 철학협회의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과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3년 로모노소프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7년 캐나다 훈장을 받았고 2001년에는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인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민간인 상인 파드마 비부샨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그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93년 로모노소프 금메달, 1997년 캐나다 장교 훈장, 2001년 인도 파드마 비부샨을 수여받았고 더하여 2010년에 그는 명예스럽게도 자신의 작품이 미국 도서관 라이브러리 오브 아메리카 시리즈에 포함된 최초의 경제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소행성 4089는 갤브레이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명예학위 수집가로서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 50개를 받았습니다.